인공지능 대학원에 재직 중인 신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딥러닝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요즘 많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챗GPT를 비롯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챗GPT는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00만 유저를 모으는데 5일이 걸렸고 1억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2달이 걸렸고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인류가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용자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 한 10년 가까이 이제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기업체에 가서 많이 컨설팅 해보면은 항상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챗GPT는 이런 회의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챗GPT는 그럼 이런 회의론에서 어떤 점에서 챗GPT의 이노베이션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이런 회의적인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의로는 AI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인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AI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AI라는 기술이 되게 블랙박스 기술이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AI의 왜 AI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다음에 AI가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영상인데요. 테슬라 이런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픽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AI는 뭔가 되게 AI 전문가들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AI를 하려면은 뭔가 대단히 AI에 대한 수학도 알아야 되고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아야 되고 머신러닝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기업은 이런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알파고가 보여줬듯이 AI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재미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챗GPT는 뭐가 다를까요? 이제 고민해보면 일단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챗GPT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만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도 챗GPT에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GPT는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제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내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AI 기술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챗GPT한테는 물어보면 됩니다. 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희가 물어보면은 챗GPT가 답을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또 챗GPT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챗GPT도 가끔은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우리가 인터랙션을 통해서 챗GPT가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우리가 아는 건 고작 랭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 내추럴 랭귀지만 알면 누구나 챗GPT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끔 이건 알기어블한 얘기지만 챗GPT를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 정말 사람 같고 인간 같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챗GPT의 어떤 이런 장점들이 단순히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더 범용적인 다른 분야의 제너러티브 AI, 생성 AI 기술을 진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저도 지금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를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싶을 때 언어를 모르는 아이를 학습시키는 것과 언어를 아는 아이를 학습시키는 것은 아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챗GPT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는데요. 꽤 리저너블합니다.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신체적 자극, 상호 자극, 이런 것들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지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동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지능이고요. 사실 인간의 지능의 핵심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언어를 통한 학습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언어
이렇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궁무진한 어떤 다른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영상을 가르칠 때도 영상을 이해하는 어떤 기계를 가르칠 때도 기존의 방법들은 언어를 통하지 않는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는 어떤 이미지 인식기를 학습할 때 기존의 방식들은 그냥 1,0 0,1 이런 식으로 어떤 원합 레이블링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어를 통한 왜냐하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영상들을 그냥 언어를 통해 예를 들면 Teddy Cat with blue eyes, brown dog with open mouth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기술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2021년, 2-3년 전에 오픈AI에서 발표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모델을 가르쳤더니 일단 예전에 기존의 영상 기술들은 어떤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영상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언어를 이해한 영상 모델들은 단순히 언어만 알면 예를 들면은 내가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고 싶으면 그냥 개, 고양이에 대한 언어만 우리가 하면은 얘가 영상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된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 놀랍게도 이걸 지로샷 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로샷으로 하는 이런 인공지능 성능들이 기존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했던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만큼 성능이 넓을 뿐더러 기존의 방식들은 이렇게 바나나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맨 윗줄 그림처럼 아주 정형화된 바나나를 잘 인식을 하지만 밑에처럼 뭔가 스케치나 뭔가 바나나의 스타일이 많이 틀려지면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어를 알고 있는 영상 모델들은 이런 다양한 바나나에 대해서 인식률이 떨어지지 않고요. 이게 단순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그멘테이션,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영상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 한마디로 제로샷으로 언어만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긁어온 거고요. 이거를 glass, cat, dog, others 뭐 이런 어떤 언어만을 통해서 얘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AI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와 영상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은 우리가 답에 대해서 언어적인 해석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를 내가 골드피쉬로 어떤 프리딕션 했으면 이게 왜 골드피쉬인지 언어로서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예냐면은 이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영상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AI가 답이 틀리는데 이거를 AI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AI가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이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모델들은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틀리더라도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네? 버그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제 이런 텍스트, 오른쪽 같은 텍스트를 주면 왼쪽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이런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언어와 영상을 동시에 이해하는 모델 한 가지 장점이고 이런 게 단순히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비디오 제너레이션 하는 것들 이렇게 오른쪽 같은 프롬프트를 주면 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비디오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소설을 그냥 AI한테 알려주면 그 소설에 맞는 영화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런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밑에 자막과 같은 이런 어떤 캡션을 줬을 때 그 캡션에 맞는 어떤 3D 영상들이 제너레이션 되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성 모든 영역에서 이런 텍스트 기반의 어떤 언어 기반의 생성 모델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구글에서 발표한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생성된 음악에 대한 이런 디스크립션 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음악을 생성하는 그런 어떤 기술인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플레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어떤 텍스트를 주고 언어를 주고 그 언어에 해당하는 분자 구조를 생성하는 기술인데요. 여기도 보시겠죠. 왼쪽처럼 어떤 인풋을 어떤 내가 원하는 몰레큘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된다면은 우리가 뭔가
신소재나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생성 AI가 요 최근에 발전되고 있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영상이든 스피치든 태블러든 그래프든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도 있냐면 이런 데이터를 다 언어로 만들어서 언어 모델 챗GPT에 태워서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기술들도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드리면 제가 살 때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인간과 머신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도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챗GPT를 포함한 이런 언어 모델의 어떤 이런 발전은 어떤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학습 방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어 모델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성 AI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남기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